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 나라의 경제학 분야에 최고봉에 계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조동근 박사님의 평론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동근 교수님, 이 조동근 박사께서는요, 일찍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건축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축공학은 4년제, 건축학은 5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과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요, 이 건축 분야는요, 문과, 이과의 성향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입체적이고 또 인문학적인 지식과 함께 수학적인, 과학적인 정교함, 정치함을 구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분야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대단히 실사구시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바로 이 건축학이라고 하겠고, 역사, 인문학, 또 미술, 고고미술사 등등 음악 분야까지도 섭렵을 해야만 이 건축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뛰어난 수재였던 이 조동근 박사님은요, 대학원 과정을 경제학으로 이제 트랜짓을 하게 됩니다. 즉 이과 공과 대학을 마치시고 문과대학인 경제학, 이코노믹스를 석사를 하고 또 박사를 하셨던 분이고, 또 미국에 가서도 유학을 하고 온 경제학 박사십니다. 지금 무슨 우리나라 정치계에 이명박 정부 때건 박근혜 정부 때건 그 이전이든 간에 미국에 어디를 나왔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요, 조동근 박사님 앞에서는 감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무슨 KDI 출신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분 앞에서는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워낙에 깊은 공부를 하셨고, 또 이 경제학 분야에서 너무나도 탁월한, 우리 보통 그 분야의 최고봉은 우리가 태두다 혹은 비조다 이런 말씀을 쓰게 되는데요, 거의 우리나라 경제학 분야에서는요, 최고의 태두라고 이야기를 들으실 만큼 아주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죠. 이분이 바로 자유민주당에서 경제 정책의 브레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의 명예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좀 국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왔지만 바뀐 것은 대통령 한 사람뿐이었다. 권력은 여전히 좌파가 쥐락펴락하고 있다.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였다. 2024년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 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체제 전쟁의 다름 아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를 줍다시피 가져간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내세웠다. 혁명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이름의 숙청위원회를 설치하고 속전속결로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였다. 최소 20년 집권을 장담한 근거 불상의 치명적인 오만, 경제 논리 부재로 인한 경제 파탄, 도덕성 부재의 내로남불 위선, 굴종적 친북, 친중 행태 등의 실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5년으로 단명하였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그들의 정치적 주적이 누구인지 깊이 식별하지 않고 2년을 허송세월했다. 우선 인사에서 실패하였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숨은 주역과
윤 정권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숙고가 아예 없었다. 그 결과 자신과 동색의 인력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검찰공화국이란 hir난이 나온 배경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대장동 수사, MBC, KBS 편파 보도 등에 대해서도 결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와 정책에서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는데 실패를 하였다. 선거는 최악을 선별해버리는 과정이었다. 한껏 기대를 모았던 한동훈 카드도 그가 선정한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실망으로 그 빛을 잃어버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한다. 그러한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치와 선거는 최악을 골라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대안이 콩코드 승자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은 항소심 2023년 2월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큰 불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것이 조국의 출마 변이다. 울산시장 관건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는 조국의 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후한무치적인 행태가 아닐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공정은 죽고 말았다. 이재명은 3중 4중의 사법 리스크를 머리에 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의 뿌리를 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에 비견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중 민주당 추천목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진보당 추천 3명, 새진보연합 추천 3명의 총 10명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제도가 갖고 있는 이익은 이미 사라졌다. 고영주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 진정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당당하게 소신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는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불임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불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였다. 문재인은 2015년 9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소홀을 유지하였다. 고영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과 법리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에서 그는 대통령을 이겼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에 따른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이며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2월 11일의 일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온몸으로 지켜낸 것이다. 문재인 재임 기간에 발생한 두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 북한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씨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가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12월 7일 이호진은 다음과 같다. 38시간 동안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북한에는 구해달라는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뒤에는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 작전을 계속해 국민을 속이고 관련 문서를 파기하였다. 그리고 월북을 시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없는 첩보도 조작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권력의 1차적 소임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정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 탈북민 단체가 살인 사건을 조작했다며 문재인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탈북민 단체는 정부가 북송 명분으로 내세웠던 배 위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권 폐지를 후보 등록 시 약속한 정당 자유민주당. 일반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 고 이건희 회장이 손철살인한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같은 인식 고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평등권은 헌법 제11조에 명징하게 기술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무려 186개의 특권은 헌법 제11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 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과거 폭압적 정권에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순기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특권이 남용되면서 역설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 상당수는 의원 개인에게 집중된 비리를 막는 방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논란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면책 특권 또한 아무 말 대잔치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지층 선동을 목적으로 내뱉는 말까지 면책 특권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 면책 특권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타락하였다. 김의겸의 청담동 발언이 그 사례이다. 국민들은 잘못된 말 한마디로도 민사, 형사 책임을 진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각종 추측을 쏟아낸다. 태극기 부대라는 비인격적 대접을 받아온 아스팔트 애국 시민 여러분들. 박근혜 불법 탄핵으로 온몸을 막아온 태극기 애국 시민은 언제부터인가 태극기 부대로 취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그러려니 시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웰빙족인 국민의힘에 의한 그런 대접은 경우가 다르다. 그렇다고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온 삶의 궤적이 최고의 훈장이기 때문이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선언해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줄과 혼줄을 단단히 부여잡은 애국 세력, 자유민주당에게 의미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5% 이상의 정당 득표로 국회 교두보를 확보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 생산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조국 팬덤과 개딸 팬덤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국 정치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자, 이상은 조동근 박사님의 글을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매우 우리들의 심장을 때립니다. 5% 이상의 정당 득표로, 즉 비례대표에서 5%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국회 교두보를 확보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 생산성이 크게 제고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국과 같은 파렴치범, 범죄자들을 끼고 돌고 있는 조국 팬덤 현상, 그리고 개딸 팬덤 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조동근 박사님, 조동근 명예교수님도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최고의 보물 중의 보물이십니다. 이런 귀한 분께서 지금 현재 고영주 대표 옆에서 이런 경제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할지 그 해결 열쇠를 옆에서 끊임없이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브레인 중에 최고 브레인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경륜과 또 학문적인 지적 수준이 최상층부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글을 국민들도 들으시고 좀 더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금, 토 양일간에 걸쳐서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요. 4월 10일 날 당일 투표하려고 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 많으시죠. 자,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꼭 33번 자유민주당 고영주가 있는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